법문하기 전에 이게 자리가 왜 이렇게 배치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뒤로 이게 배치가 됐는데 언제부턴가 자꾸 이렇게 흐트러지는 것 같아요. 이게 모든 게 다 이렇게 잘 이렇게 한결같이 쭉 이렇게 질서 있게 돼야 되는데 뭔가 한 가지가 중간에 틀어지면은 이런 일들이 있어요. 너무 단순하고 너무 상식적인 것들이지만 그 하나가 틀어지면 전체의 느낌이나 상황들이 큰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 비슷한 건데요. 이번에 계속 날씨가 따뜻하죠. 그죠?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따뜻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걱정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뜻하다가는 앞으로 우리 환경이 어떻게 변할까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는 또 호주에서 산불이 났는데 여러분들이 방송으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거의 우리 대한민국 면적만큼의 산에 그 불이 나서 그 산림을 다 태웠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이제 나무만 탄 것이 아니라 그 나무와 함께 있었던 수많은 생명체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주 하면 잘 알고 있는 코알라라든지 이런 그 야생 동물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손실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앞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재앙을 갖다 줄지는 사실은 예측하기가 힘들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 호주에 또 그런 산불이 단순히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지구가 1년 동안 그러니까 배출하고 있는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지금 이산화탄소를 굉장히 많이 배출해서 이걸 줄여야 되는 형편인데 지금 호주가 산불이 남으로 해서 2020년도에 지구가 보통 평균적으로 배출하는 양을 이미 다 배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배출하는 양까지 하면 이제 두 곱이 되겠죠. 이렇게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었을 때 지구가 온전하게 그대로 잘 있을 것인가? 그렇지는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한쪽에서 일어났던 일이 우리랑 무관한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작년에 여러분들이 그 송년회 밤에 오셨을 때 보셨겠지만 저희들이 녹색 사찰 협정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불교 환경연대에서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같이 활동을 하자고 해서 그 MOU를 맺었고 그리고 지금 보듯이 지금 저기에 이렇게 협정서 하는 그런 프랜카드도 걸려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떼지 않고 계속 달아둔 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우리 사찰이 어떤 것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좀 더 기억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걸어두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불교계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불교는 특히 환경 문제에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부처님 가르침이 모든 것이 생명을 살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환경 문제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환경 문제가 그냥 뭐 산을 깎고 예전에 산을 깎아서 뭐 골프장을 만들 때 불교인들이 가서 반대 데모도 했고 그 다음에 사대강을 함부로 하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자정할 수 있는 것들을 없앨 때도 불교인들이 앞장서서 그걸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들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배출하고 있는 쓰레기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품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줄여야 됩니다. 안 쓸 수는 없겠지만 줄여야 되는데요. 저희가 불교 대학에서도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의료법회에서도 이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강조하는데 관음제일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더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특별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녹색 사찰이 되면은요, 그냥 협정만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고 해마다 연초에 만나서 사례 발표를 하고 자신들은 이러한 일을 했다 이렇게 이제 사례도 발표하고 다른 사찰에서 잘하고 있는 것은 배웁니다. 그러니까 사례를 발표하려고 하면은 뭔가 해놓은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실천한 게 있어야 됩니다. 그냥 협정만 맺고 실천을 안 하면은 녹색 사찰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녹색 사찰은 절만 그런 게 아니라 절에 오시는 신도님들까지도 같이 실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녹색 사찰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자님들도 녹색 불자님들이에요. 이 여러분들이 모두 녹색 불자인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일단은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비닐 사용을 줄이는 겁니다. 예, 우리가 생활 속에서 비닐이 굉장히 요즘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물건을 사와가지고 이렇게 포장지를 뜯고 이렇게 봤더니, 하루에 제 방에 있는 작은 쓰레기통이 꽉 차요. 그 정도로 많은 비닐을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빈 그릇 운동입니다. 음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는 겁니다. 이거는 불교에서는 결코 새롭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죠? 저희가 절에서들 여러분들이 음식 안 남기고 다 먹잖아요. 바루공양할 때 음식을 다 이렇게 마지막 남은 것까지 다 이제 뭡니까? 단무지나 또는 무 조각, 배추 조각 갖고 닦아 먹듯이 저희들도 절에서도 그렇게 당연히 하는데 이거를 이제 가정에서 실천하셔야 돼요. 절에서는 습관화돼서 절에 오면 의례 그러려니 하고 하시겠지만 집에서는 사실 그렇게 잘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먹을 만큼 음식을 만들고 만든 만큼 먹는 그런 이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찰은 이제 그런 활동을 올해도 계속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선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전부 다 해당하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 보면은 첫 번째는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고 요즘 텀블러라고 하죠. 휴대용 자기 컵. 이게 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걸 늘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커피집에 가서 커피를 먹을 때도 그걸 내밀고 거기다가 주세요 하면 요즘 그렇게 줍니다. 그리고 어떤 업체에서는 자기 컵, 자기 텀블러를 갖고 가면 할인해 주는 곳도 있어요. 이게 정책적으로 그런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의 컵을 들고 다니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회용 도시락을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은 마트에서 나눠줄 때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배달 물건들 시키거나 또는 어딘가에 갈 때 일회용으로 해갖고 가서 먹고 버리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 절에서는 요 두 가지는 이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예전에 제가 왔을 때 종이컵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다 치워버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절에서는 일체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예전에 대동문화제 하거나 또는 다른 행사할 때 이번에 바자회 할 때도 일회용 용기를 쓰자 그러면은 일하기가 편리하다 그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거지를 하자 그렇게 하면서 일회용 용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지구가 우리가 사는 땅인데 우리가 사는 땅이 오염되면 우리 생명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좀 더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주방에서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랩이나 호일입니다. 그죠? 랩도 비닐로 만듭니다. 호일은 알루미늄인데 그것도 역시 어쨌든 한 번 쓰고 버리는 겁니다. 쓰레기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랩을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랩을 사용하지 않고 뭘 사용하실까요? 뚜껑 있는 그릇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요즘은 실리콘으로 되어서 이렇게 덮개, 이렇게 투명 덮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한 번 해서 버리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사용하도록 합니다. 예전에 이런 게 없을 때 절에서는 제가 행자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랩을 쓰고는 빨아가지고 그거를 말립니다. 그래서 또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랩의 기능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사용하곤 했어요. 그렇지만 뭐 집에서는 편리하자고 랩을 쓰는데 그걸 씻어서 말리고 하는 거는 더욱더 안 할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본다면 가급적이면 뚜껑 있는 용기를 사용해서 랩 사용을 줄이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을 너무 많이 한 물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과대 포장한 물건을 아예 구매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소비자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은 기업에서도 이제 과대 포장하지 않게 되겠죠. 그죠?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 하나 사가지고 포장재 뜯었더니 쓰레기통 가득히 포장재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도 또 그러시죠. 그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포장이 되지 않은 걸 하고, 그리고 만약에 과포장된 물건이 있으면 마트에서 바로 버리고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생산자 측에 전달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들이 아직은 생각지 못했던 일인데 실천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일회용 커피 믹스, 티백 차를 마시지 않기. 일회용 커피 믹스 맛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편리하고 잘 배합이 되어가지고 맛도 좋습니다. 그리고 휴대하고 다니기도 좋고 어디 등산 가거나 이럴 때 원래 그런 용도로 등산 가거나 야외에 갈 때 용도로 나왔다가 지금은 이제 사무실에서나 뭐 모든 곳에서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쓰레기 양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저희 절에서는 계획이 하나 있어요. 이걸 그냥 없앨 수는 없고, 원래 이거 없애려고 해서 그 계획을 세운 건 아닌데, 저희가 1층 법당을 반절 정도를 카페 형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커피도 뽑아 먹고 차도 뽑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소로 바꾸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희들은 이 일회용 커피 믹스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일회용 커피 믹스가 먹고 싶다 그런 게 이제 요구하지 마시고 앞으로 저희 절에서 지금까지 사놓은 거는 소비를 하겠고,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체제로 바뀌면서 달라지니까 거기에 좀 같이 호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건강을 위해서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인스턴트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됩니다. 인스턴트 음식 자체가 건강에도 굉장히 좋지 않고, 그 다음에 포장 용기를 다 이렇게 싸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역시 쓰레기 양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트푸드점도 이용하지 않기. 역시 여러분들이 패스트푸드점 뭐 그런 곳에 가면은 이것도 다 포장되어서 일회용품으로 다 많이 쓰거든요. 음식도 우리 몸에 좋지 않지만 그 음식을 포장하는 용기들도 모두 일회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다른 것들이 있는데요. 또 한 가지는 휴지 대신에 손수건을 사용하는 겁니다. 요즘 휴지도 아니고 물수건, 물휴지 이런 걸 많이 사용해요. 그죠? 편리하다고. 근데 휴지는 그나마 이렇게 분해되고 이렇게 없어지는데 물휴지는 분해가 안 되는 재질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쓰레기 상태로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무르지는 몸에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쓰레기도 오래오래 몇십 년을 가야 이게 썩는 그런 거예요. 그 무르지보다는 휴지인데 휴지보다 더 좋은 게 손수건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손수건 쓰는 걸 너무 당연하게 했죠. 근데 지금 손수건 갖고 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제가 대만에 갔을 때 저는 이제 손수건이 그냥 들고 다녀요. 어쩌다 보니까 들고 다녀요. 뭐 생각 없이 들고 다니는데 카톨릭의 수녀님이 제가 손수건 들고 있는 걸 보고는 너무 감탄하고 너무너무 잘한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근데 뭐 특별히 더 잘하는 게 없는데 그렇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손수건을 안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편리하게 그냥 한번 닦고 버리고 그죠? 그렇게 쓰는데 손수건은 계속 빨아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더욱더 친환경적인 것이죠. 그래서 손수건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밖에 버리는 물건을 재활용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 업사이클링이라고 이야기해요. 리사이클링이 아니라 업사이클링. 그래서 다시 쓰기,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같은 이런 이제 종이를 쓰고 이면지를 사용할 때, 그거는 이제 재사용이라고 하는데, 이 사용된 종이를 갖고 다른 어떤 용도로 만들어내면 그건 업사이클링이라고 합니다. 그 재활용이라고 우리말로는 번역하는데, 제가 지난해에 그 국화축제 때 업사이클링 교실을 한번 열려고 했다가 호응이 없어가지고 못 열었는데요. 안 쓰는 물건들을 갖고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용품들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데 사실은 전문적으로 하는 것들이 더 좋긴 한데 올해 기회가 되면은 그런 교실을 열어가지고 저희들이 좀 그걸 활용하는 방법들을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유념해야 될 것이 쇼핑백을 들고 다니지 말고 장바구니 이용하는 거. 그리고 지금 벌써 정부 시책으로도 여러분들 마트에서 이렇게 테이프 이런 거, 노끈 같은 거 주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바구니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저희들이 또 그 주머니, 비닐 대신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 절에 나오는 천을 활용해갖고 주머니 만들었는데요. 그렇게 주머니를 여러 개 들고 가가지고 채소도 비닐에 담지 않고 바로 그 주머니에 담아가지고 오시면 사실은 그 주머니가 광목이나 소창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냉장고 놓으면은 이 채소가 숨을 쉬어서 훨씬 오래 보존됩니다. 빵 같은 것도 비닐 포장보다도 그 광목 주머니에 싸 놓으면은 습도나 이 향 같은 게 잘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고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런 일을 하는 거는 우리가 사실 비닐이나 일회용품 사용한 이유는 위생도 위생이지만 편리함 때문이거든요. 그럼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불편해져요. 그 불편을 우리가 감수하고 또 심지어는 불편을 즐기면서 우리 미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생은 어찌 보면은 꼭 비닐만 위생적이고 일회용품만 위생적인 건 아니에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결국은 비닐과 여러 가지 일회용품들이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면 그것이 굉장히 비위생적인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생에 있어서는 우리 자연적인 용품들을 쓰는 것이 훨씬 좋고, 그 다음에 불편함에 있어서는 그게 더 불편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을 즐길 수 있도록 마음을 다르게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리를 하시니까 요리할 때는 가급적이면은 음식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요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추나 이런 것도 겉껍질 많이 벗기지 말고 하고, 만약 겉껍질을 벗기게 되면 그건 또 따로 모아서 뭐 이렇게 채숙물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우리
이제 이렇게 주부님들의 문제는 이제 많은 물품을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냉장고에 재워놓고 있다가 상해갖고 버리는 경우, 또는 안 쓰고 계속해서 냉장고가 꽉꽉 차게 남겨놓는 거,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계획적인 구매를 하시고, 그 다음에 냉장고에 있는 물건을 오래 두지 않고 바로바로 소비하는 거. 그러니까 양을 조절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적당한 양을 조절하고, 조리하고, 요리할 때 적당한 양을 요리하고 그걸 이제 다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원 자체를 아껴서 사용하면, 그러면 이제 가정 경제에도 도움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절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러면 너무 이제 여름에 너무 많이 이제 냉방을 많이 틀지 않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난방 온도를 적당한 온도로 낮추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저희들이 따뜻하게 내복을 입어야 돼요. 요즘 젊은이들은 내복을 안 입는다고 하는데, 내복을 입고,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온도를 너무 높거나 낮게 하지 않고, 그래서 에너지를 절약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전기를 사용은, 전기를 이제 플러그를 뽑거나 아니면은 멀티 콘텐츠, 멀티 스위치를 해가지고 이게 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역시 그러한 것도 생활에 완전히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걷고 자전거 같은 거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런데 구미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대중교통 이용이 좀 어려워요. 구미시 자체가 조금 이렇게 중앙 집중형으로 생기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곳에서 자가용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절도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하는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오는데 차량 때문에 불편한 부분들이 계셔가지고 차량을 어떻게 운영을 할까, 그 경비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걱정과 그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여기 오시거나 가실 때 함께 이렇게 카풀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걷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보니까는 요즘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연세 드신 분도 비타민 D가 부족해요. 비타민 D는 저희가 태양빛을 받으면 자연히 합성이 되는데, 요즘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지를 않으니까,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약으로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도 많이 걷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냉장고 문은 자주 여닫지 않는다. 그리고 세제는 표준량이라고 제시한 것보다 적게 사용해도 충분히 잘 세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제한하는 양보다 적게 쓰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어서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이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오늘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가운데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아낄 수 있겠다 생각이 되시면은 아껴서 사용하시고, 쓰레기가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연구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큰 변화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미세한 차이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친환경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실천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건 이제 기본적인 삶의 요건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먼저 앞장서서 하시고요. 저희 절에서는 절 전체 계획으로는 작년에 저희가 그린 커튼이라고 해서 녹색 식물 덩쿨로 해서 이렇게 쌓아서 이제 건물을 이렇게 벽을 감쌌는데, 올해는 이제 남쪽과 서쪽까지 다
그렇게 해서 여름에 좀 청량한 느낌도 들고 그리고 건물 온도를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송년회 밤 때 제가 그 의원님들, 시의원님들 이런 분들한테 요구했던 게 그 빗물 저금통 만들 수 있는 지원금을 달라 했는데 이건 반영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반영이 된다면은 저희들이 빗물을 잘 받아서 재활용할 수 있거든요. 농사 짓는 분들은 아마 농토에 이렇게 큰 도라묵강 같은 거 그런 갖다 놓고 거기다 빗물을 받아서 이제 쓰곤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환경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전부 다 땅을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덮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늘에서 내린 비가 땅에 스며들지 않고 전부 다 휩쓸려서 강으로 바로 나갑니다. 그러면 강물이 이렇게 호우가 올 때는 범람을 해요. 근데 이게 아스팔트가 아니고 그냥 땅이면은 그것이 땅으로 흡수가 되고 또 땅을 통해서 식물들이 머금고 그래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도 이게 밖으로 배출되는 양이 적어가지고 범람하는 일이 조금 줄어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갈수기가 됐을 때 그렇게 머금은 물들을 식물들이 다시 또 쓰고 땅에서 그 머금은 물들이 우리가 이제 또 땅 자체가 촉촉하니까 증발하면서 온도도 낮추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전부 다 이게 시멘으로 덮고 아스팔트로 덮고 하다 보니까 온도도 상승되고 그리고 이제 땅은 그리고 우리가 지하수를 계속 뽑아 쓰잖아요. 그죠? 땅속에 지하수가 들어갈 기회는 막고 뽑아만 쓰니까 땅이 지금 쑥쑥 꺼지는 함몰 현상이 일어나죠. 그죠? 그런 것도 바로 우리들이 자연을 말하자면 약탈하는 식으로 사용만 하지 그것의 순환을 돕지 않아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주변에 그런 땅이 있다면 그 시멘트로 덮기보다는 식물을 심는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좀 변화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 저희들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요구해야 될 건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꾸어 갔고요. 그래서 저희 사찰이 그래서 올해의 과제는 그렇게 이제 우리 절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 제일 큰 어려움은 실제로 제일 큰 어려움은 공양간이에요. 항상 공양간이 가장 많은 쓰레기가 나오고 가장 많은 일회용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도님들께서 오셔가지고 뭔가 이렇게 절에서 만든 음식이나 이런 거를 가져갈 때 지난번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통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신도회에서 기증을 해서 나눠 드린 거라서 분량이 한정이 되어서 그걸 더 나눠 드릴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판매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다른 곳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저희들이 구매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머니 나눠드렸잖아요. 그죠? 그 주머니 들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절에 오실 때는 그 통과 주머니를 가져오신 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뭐 매번 나눠드릴 게 있는 건 아니지만 뭔가 나눠드릴 일이 있을 때는 그걸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만 나눠주는 그런 이제 정책을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공양주 보살님이 늘 여기에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같이 없어서 문제가 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공양 끝나고 나서 설거지하고 또 뒷정리도 도와주시고 그죠? 그리고 만드는 과정에도 도와주시는데 일회용품, 랩 이런 거 사용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 절에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점이 혹시 공양관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양관을 일일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주지가 너무 이렇게 5만 대 간섭을 하면은 절이 너무 번잡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라도 공양관은 신경을 일부러라도 안 쓰고 있는데 그 대신 우리 신도님들이 그 공양관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활동을 여기서만 끝이지 않고 이 활동을 구미시 전체로 확장하려는 그런 그 캠페인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상반기에 한 차례, 하반기에 한 차례 정도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저희가 외부에 나가서 이런 활동을 합시다라고 그렇게 홍보하려면은 저희들이 직접 그걸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뭐뭐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회용 뭡니까? 물통 있잖아요. 이런 것조차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찰에서 했던 모범 사례를 보면은 심지어 오아시스 있잖아요. 꽃을 이렇게 꽂는 오아시스. 그 오아시스도 결국 폐기되면은 아무데도 이렇게 사용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아시스를 사용하지 않고 사찰에 꽂고자 하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면은 너무 당연해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들이 알고 보면 전부 다 쓰레기 배출하는 것들입니다. 그걸 다시 다 점검을 하면서 우리 사찰이 정말 안팎으로 그런 점에서 정말 잘하고 있다. 이래야 남들에게 가서도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런 이제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도님들이 직접 절에서뿐만 아니라 집안에서도 이 실천을 하시고 그리고 같이 이제 구미시가 전체가 그런 친환경적인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나가서 홍보 활동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거는 이제 점점 하나하나 또 같이 하면서 익혀가시고 오늘 법회에서 정리할 거는 일회용품을 사용을 하지 않고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그다음 음식을 남기지 않고 먹는 거 요 세 가지를 명심하셔가지고 절에서도 그렇고 집안에서 가셔서도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